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이 최우선 강사입니다. 자, 이것만은 알고 엑셀을 시작하자 간만에 강의를 좀 올려보네요. 자, 오늘은 데이터 관리 기능의 필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는 이제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 가면 필터하고 고급이 있는데 요 필터 기능은 참 요긴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터만 아셔도 엑셀을 좀 어느 정도 잘 쓴다는 소리를 좀 들을 수가 있어요. 저 어떤 기능이 도대체 필터인지 전체적인 개요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건 세부적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 옛날에는 이걸 이제 과거에서는 자동 필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록을 잡으시고요. 데이터에 필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목록 단추라고 하죠. 목록 단추가 생기고요. 내가 만약에 여자를 거르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를 누르시고 여만 체크를 하시면 보세요. 확인하면 여자라는 그런 열이 세로거든요. 그 세로의 필드에 깔때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열에 조건이 부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행이 숨었죠. 그래서 조건에 일치하는 것은 행을 보여주고 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행을 숨기는 이러한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자동 필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록 단추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활용은 어떻게 하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요.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이제 숨은 행은 복사가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빈 곳에다가 컨트롤 V를 하신 후에 기본 함수들 있죠. 이제 썸이나 평균, 에버리지, 맥스민, 그리고 뭐 카운트라든지 카운트 A라든지 해서 이렇게 기본 함수하고 조합을 해가지고요. 여자들에 대한 별도 서머리 요약을 구하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좀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요. 기본 함수하고 조합을 하는 자체 함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필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수동 복사가 이제 좀 키포인트니까 다시 한번 또 고급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삭제하실 때는 블록을 잡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값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행으로 행블록을 잡으시고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해제는 어떻게 하냐? 데이터에 가셔서요. 지우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깔때기가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필터링을 없애겠다 그러시면은 데이터에 필터를 눌러 주시면은 필터가 이렇게 없어지죠. 보이시나요? 예. 자, 이게 이제 자동 필터 또는 필터라고 하고요. 이제 고급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별도의 셀에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입력하냐? 일단은 큰 개념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내가 필터링 할 것을 는 하시고 큰 따옴표를 열고 는 하시고 열하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일치할 때 이런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냥 단순히 이제 열하고 자격증에서는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열을 포함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는 하고 큰 따옴표 열고 는 열하고 쓰셔야 큰 따옴표 닫고요. 정확하게 여자만 필터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을 사전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필터링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고급이다. 다시 한번 이제 걸러 볼게요. 자, 복사 셀 블록을 잡으시고 데이터에 고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때 목록 범위는 여기 소스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 있는 얘 두 개를 위아래로 잡아주시면 되고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재 위치에 필터링이 자동 필터처럼 되죠. 근데 현재 위치에 필터링을 지우기를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이런 목적으로 씁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면은 복사 위치가 뜨죠.
예, 그리고 클릭하시고 예,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복사를 해주는 기능까지 구비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예, 고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체 함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자동 필터처럼 이제 기본 함수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예, 이렇게 조건에 일치하는 이제 서머리를 별도로 구하고 적용을 하는 거죠. 지울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우는 거죠. 예, 그래서 필터는 목록 단추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고급은 별도의 셀에 예, 조건을 입력을 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문자에서 제가 조건을 줬는데 문자만 조건을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숫자에도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점이 280 이상만 거르고 싶다 그러시면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예, 숫자 필터에 가서 예, 여기에 크거나 같음이 있으니까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자격증 하실 때는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서 예, 여기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렇게 연산자를 직접 연습을 가지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연산자가 이제 엑셀의 6대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상이 되는 거고,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풀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한자로 초과고 우리말로 크다. 얘는 이하.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한자로 미만, 예, 우리말로 작다. 이제 원래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근데 이것도 없으니까 키보드에 없으니까 풀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같다라는 연산자고요. 같지 않다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주보게. 같지 않다. 많죠, 의미가. 같지 않다만 하시면 안 되고, 다르다. 또 아니다. 또 뭐 제외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니까 예,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시죠. 이렇게. 예, 키보드에도 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것들은 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새로운 기호화 시킨 거라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 6개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 저희가 이제 엑셀의 비교 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이제 필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걸 모르고 계시면은 필터 자체의 기능을 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상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까 280이라고 했죠. 뭐 270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하시면은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270 이상이 3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동 필터 지우기. 자, 고급 필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있어요. 예, 총점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연산자를 직접 크거나 같다를 쓰신 다음에 270 이렇게 쓰시면은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사전에 입력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고급에 가셔가지고 범위 맞나 보시고요. 조건 범위 맞나 보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여기다 하도록 할게요. 확인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이 고급이다. 그래서 고급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차이점을 좀 둔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쓸까요? 수동 복사하는 거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자동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다. 그 대신에 이제 자동 복사하지만 조건을 셀에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얘는 이제 조건은 셀에 입력을 하지 않지만 이제 수동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를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는 활용을 고급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필터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가 왜 필요한지 개념은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 필터에 대한 것을 좀 더 연습을 좀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죠? 끊을까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자동 필터는 간단하니까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자,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아무래도 공부하는 쪽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커말 2급에서는 필기에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커말 1급은 필기 실기가 모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필터링이 행 단위로 적용이 되고 조건은 열에다가 적용이 되는구나. 보이시죠? 깔때기 모양.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 이 6대 비교 연산자도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연습을 더 한 후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경영이 됐죠? 1995년 5월 4일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조건을 여기다가 좀 직접 입력을 좀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조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이제 성별이 남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러시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걸 적용을 하시고요. 성별이 남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제 텍스트 필터로 가서 같음을 선택해도 되고요.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서 연산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야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문자는 입력하지 말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별이 남인 데이터가 걸러지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전공학과가 컴퓨터만 걸러라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해제를 하시고요. 조건이 하나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필터링이 안 되지? 해제를 했는데. 자, 그리고 또 아무튼 해볼게요. 전공이 컴퓨터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고 미리 해놨구나. 죄송합니다. 전공이 컴퓨터 이렇게 해도 되고 같음 사용자 지정 필터에서 컴퓨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런 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자격증도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하게 검색이라는 단추에다가 컴퓨터라고 이렇게 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포함하는 단어까지 다 검색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조건 하나짜리다. 해제 또 안 되려나? 참 희한하네. 뭐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전공학과가 컴퓨터가 아닌 데이터를 해라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요. 텍스트 필터에서 같지 않음을 선택해도 되지만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서 같지 않다 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해제하시고 총점이 280인 건 아까 해봤으니까 이제 안 해보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숫자하고 문자 또는 문자하고 숫자 데이터에 이렇게 필터링을 이런 식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요. 연산자 같은 경우가 이제 제법 많이 6개를 배우셨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는이나 같지 않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문자 데이터에 좀 많이 쓰이고 숫자에는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은 것들이 숫자에 좀 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은 좀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예외도 있죠. 뭐 숫자인데 뭐 75와 같은 그런 것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증에서는 그런 것을 잘 언급을 안 해주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부분일치라는 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부분일치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시만 거르고 싶다 그러시면요. 여기도 조금 제가 이쪽으로 좀 뺄게요. 네, 여기 텍스트 필터로 가서 시작 문자라고 있죠. 이걸 이용해도 좋지만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서 맨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시작 문자, 제외할 시작 문자, 끝 문자, 제외할 끝 문자, 포함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네, 시작 문자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2를 써주시게 되면 이제 확인하시면은 이 시만 걸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렇게도 걸을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는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만능 문자라는 걸 자 앞에서 보셔야 됩니다. 만능 문자는 링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은 여러 글자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 시들은 2는 같은데 뒤에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한자나 두자가 오는데 얘들이 다 다르니까 다른 부분을 뭘로 대체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고 영어로 와일드카드 대체 문자라고 하죠. 두 개가 있죠. 이제 일반적으로 물음표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여러 글자를 받는 거고요. 이렇게 물음표가 한 글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 물음표 때문에 만능 문자를 자동 필터에서 좀 연습을 더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하고 아스테리크를 써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죠? 뭐 이 아스테리크를 이퀄로 쓰나 시작 문자 2로 쓰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만능 문자를 배워야 되냐? 솔직히 이렇게 써도 시작 문자 2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글자에는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 때문에 쓰셔야겠죠. 이제 2로 시작하기는 하는데 외자 총 글자 수가 두 글자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를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은 좀 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문자 2 또는 2 아스테리크 이 시를 제외한 그러면 같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호로 끝나는 그럼 반대로 별호 끝 문자 호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시고 이름이 총 두 글자인 그러면 이 물음표 이것은 이제 말로 된 연산자를 쓸 수가 없고요. 이름이 총 두 글자다 그러면 이것만 한번 걸러볼까요? 텍스트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에 같다 하고 물음표를 두 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 시만 두 글자만 걸러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하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의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솔직히 시험 보거나 아니면 실무하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되는데 가만히 보면 조건에 대한 분석이 많이 안 해보세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워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열에 두 개의 조건을 이제 하는데 같은 열에 서로 다른 열이 아니라 같은 열에다가 조건을 부여하는 전공학과가 컴퓨터이거나 공문인 그러면 이렇게 해서요. 가셔서 이렇게 같다 해서 컴퓨터 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다 공문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건이 이제 하나 왔을 때는 저희가 이 조건에 대한 상관도라는 것을 굳이 분석을 안 하셔도 되네요. 근데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왔다. 밑에다 좀 쓸게요. 세모하고 네모가 왔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일 때는 상관도가 필요 없지만 두 개가 올 때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지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 안 하는지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어느 한쪽만 만족을 하는 경우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 만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게 뭐예요? 이제 우호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동시 만족이다. 영어로 오면은 이것을 이제 AND 조건이다. 그렇게 이게 바로 이제 조건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상관도가 사전에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두 개 이상일 때는 필연적으로요. 상관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는이 오게 되면 우리말로 이제 선택 만족이 되는 거고, 이러한 멘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택 만족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나 또는 같은 개념이 오면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동시 만족은 뭐 이고도 오겠죠, 이며 오겠죠, 이면서도 오겠죠. 그 다음에 중에서라는 표현을 하니까 자격증 하실 분들은 이런 멘트를 좀 많이 챙겨 두셔야 되고, 실무하실 분들은 이제 이고라고 하는 거 하나만 좀 챙겨 놓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거예요. 이고라는 것은 만족 만족 이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이제 컴퓨터 또는 공문이 돼야겠죠. 이고 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하고 공문을 동시에 만족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조건에 대한 상관도가 참 두 개 이상일 때는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컴퓨터하고 공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총점이 250점 이상 이고인데 이고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으면 이 자체가 AND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 이상이고 280 이하다. 그러면은 사용자 지정 필터로 가셔서 크거나 같다 250 여기를 그릭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작거나 같다 280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좀 더 그려드려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가 250이고 여기가 280이다. 뭐 이제 검은색 비어 있고 안 비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요. 조금만 더 뺄까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되면은 이게 이제 AND가 되겠고, 반대로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우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숫자일 경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이게 AND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호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우호도 한번 250점 이하이거나 280점 이상도 해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해제 한번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이렇게 좀 제가 실어드렸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열의 조건도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성별이 남이고 전공학과가 컴퓨터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러면 이제 이고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성별이 일단 남을 하시고요. 전공학과가 컴퓨터다. 그러면 이제 깔때기가 소위 말하면 두 개가 생기는 것이 이게 AND 조건 서로 다른 열에. 근데 이제 이 자동 필터의 한계가 좀 여기서 보여요. 뭐냐? 성별이 남이거나 전공학과가 컴퓨터인 데이터, 즉 서로 다른 열에 우호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필터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게요. 이런 멘트가 시험에 나오니까 서로 다른 열에는 우호 조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조건은 이제 혼합 조건이라고 해서요. AND나 OR 또는 OR나 AND가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전공학과가 공문이거나 컴퓨터이고 성별이 남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같은 열에 일반적으로 이제 5어가 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공학과가 공문이라는 조건이 오고 또는 컴퓨터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2고에 이제 이 두 개가 AND로 이렇게 오게 되면 이 AND가 양쪽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근데 여기 쉼표가 들어가면 이제 양쪽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쉼표가 들어가면 이제 조건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요거대로 별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쉼표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만약에 이거나 뒤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 5호 조건은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컴퓨터이고 성별은 또 다른 조건이 이제 5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게 되니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격증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애매한 표현을 안 쓰고 공문이고 성별이 남이거나 이 컴퓨터이고 성별이 남 이렇게 해서 and와 and를 한번 쓰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and와 and를 이제 5어로 결합을 시키는 이런 형태를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예. 이런 멘트가 이제 똑같은 멘트예요.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근데 쉼표가 들어가면 느낌이 달라진다. 쉼표에서 무조건 조건이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논란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자격증 하실 때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격증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하면 공문이고 성별이 남이거나 컴퓨터이고 성별이 남이 되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차피 공문과 컴퓨터는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이라는 조건이 양쪽에 걸려서 공문남, 컴퓨터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렇게 못 쓰고 막 조건을 입력하는 문제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멘트가 오면 좀 어려워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데이터에 필터링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게요. 이렇게 상위 10 평균 초과 미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총점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나요? 상위 10 이렇게 해서 하위 10도 할 수 있고요. 항목은 10등까지를 의미하고 프로테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테지는 이제 점수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수에 대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5개가 있다 그러면 15개에 대한 10%를 계산을 하는 거지 그 점수대에 대한 10%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의미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퍼센타일이라는 함수를 백분위 수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점수에 대해서 백분율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평균 초과하면은 이제 평균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평균보다 높은 애들이 걸러지는 거죠. 물론 문자에는 이런 조건들이 올 수가 없는 거고요. 당연히 숫자에만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단추가 생기는데 연 따로, 월 따로, 일 따로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두셔야 될게요. 이전과 이후라는 표현을 날짜에서는 쓰거든요. 그래서 뭐 5월 4일 이전이다, 5월 4일 이후다 그러면 이전 같은 경우는 5월 4일을 기준으로 포함을 해서 날짜가 작아지니까 이하라는 개념하고 똑같고요. 포함해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개념과 똑같으니까 날짜에는 이전과 이후라는 표현을 하는구나. 그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뭐 고급 필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좀 껄쩍지근하네요. 이렇게.
이게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이제 커말 1급에서 나왔던 조건이라서요. 이런 조건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만 같지 않고 이제 출제자의 생각이 반영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한 표현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격증 준비하실 분들이요. 자, 이제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필터라는 부분이 이제 좀 부족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고급을 더 배우셔서 마무리를 또는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